김재식 동구회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박현정 광주광역시 동구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동구의원 김재식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고 우리 방송 중에도 이렇게 우리 동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길고양이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인식 개선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 동구에서도 여러 주인분들께서 많은 민원들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길고양이와 주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낼까 해서 우리 박현정 의원님께서 또 감사한 자리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박현정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제가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 또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잘 반영하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인데 건강하시고 복들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지부장 소속 동구원 박현정입니다. 인간성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다움, 인간을 인간답도록 하게 하는 본질을 뜻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인 길고양이도 도심지,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돌봐야 할지 아니면 골칫덩이로 보고 어떤 처리의 대상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정립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서울시 종로구는 2006년부터 주 2회 고양이 잡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천적이 없어진 쥐떼가 들끓자 관련 피해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인간성을 더욱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길고양이의 생명권까지도 지켜주려는 성숙한 포용력을 발휘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보다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간담회 자리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고양이도 우리가 유기민 유실고양이가 되면 길고양이가 되고, 길고양이가 되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번식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양이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역을 정하고 생활하는 길고양이입니다. 영역은 길고양이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지만 기존 영역이 재개발로 인한 환경 변화가 있거나 발정이 나거나 먹을 것이 부족하면 영역을 이동하게 됩니다. 발정이나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는 경우는 중성화 수술로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살처분을 해본 적도 있지만 살처분을 한다고 해도 친공학과로 해서 서식 환경이 안전히 바뀌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에 다른 고양이가 유입이 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포획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사용해가면서 살처분을 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고 다시 문제점은 재발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고양이 영역동물이고 다른 동물이 더 들어오게 되고 개체수는 더 늘어나게 되고 암컷들은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 출산율을 높이게 되고 그래서 고양이를 밥을 주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개체수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고 2013년도 20만 마리의 고양이가 2019년도에는 10만 마리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광주는 2020년부터 중성화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6.2%의 고양이 수술률이 2022년도에는 14%까지 늘어났고, 그래서 아기 고양이 수가 더 줄어들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밥을 주는 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해줘서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파트 캣케어 테이커들의 역할과 주민 갈등의 사례를 가지고 우등산 아이파크 사례를 들어서 우리 이은미 캣케어 테이커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여염집 안하기 이렇게 대중 앞에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살아하니 지금 너무나 긴장이 돼서 화장실을 좀 10번도 더 갔다 왔습니다. 아파트 고양이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이 특성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동물보호법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학대 금지, 동물학대 금지를 딱 읽고 4번에 보시면 아이파크 양들의 현재 상황을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고 우리 아파트 고양이는 먹이를 주기 때문에 쓰레기를 들이지 않습니다. 2번 고양이들로 인해 알파카 내 질병을 올 수 있는 설치들의 개체별 수를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3번 만일 고양이를 추가된다면 새로운 고양이 유입이 발생합니다. 4번 새로 유입된 고양이들의 관리보다는 더 관리는 정말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우리는 다 캣헤어 캣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지상 겨울집이 없으면 새끼 고양이는 동사하고 성묘들은 추위를 피해 지하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양이들의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현재까지 많은 입양을 보내왔으며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2020년 꾸준히 입양했고 이름이 다 나와있죠. 그리고 이름이 다 나와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상화도 2020년도에 6마리를 했고 22년도에 그 6마리를 보냈어요. 입양을 보냈어요. 보통의 길고양이들은 우리가 낚싯대 있잖아요. 낚싯대를 가지고 놀아주면 절대 못 놉니다. 근데 집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낚싯대를 가지고 놀아주면 아주 잘 놉니다. 그걸 통해서 얘네는 유기자들이다. 그걸 알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포획을 해서 포획을 한 거예요. 얘는 포획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니까 따라와. 그냥 집을 데리고 왔어요. 집에서 잘 삽니다. 아주 그냥 고양이 혐오자 있어갖고 어떡하면 저것들 어떻게 잘 쫓아내주셔 버릴까. 그리고 고민하고 저랑 맨날 싸웁니다. 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것들 어떻게 잘 제가 보살펴서 이해만 배웠다고 제가 이제 의뢰를 해서 제가 회의를 해서 우리 집에서 한 달간 순화를 시키고 한 달 순화시키고 입양을 보냈는데 아주 행복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살죠? 해피!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바깥에 있는 기고양 캐치랑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냄새가 지독해요. 그리고 밖에 좋은 살을 먹여야 또 너무 커버리면 입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살을 먹여야 됩니다. 어떤 걸 먹일까요? 로얄 캐니. 로얄 캐니를 먹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살로 잡아서 자, 입양 보냈습니다. 자, 컨트 페이지로 넘기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기 좀 보세요. 깐난의 생활이 있죠. 이것도 제가 본 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70세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안 보인대요. 어떤 뭐로 먹여서 키웠을까요? 로얄 캐니 또 라멘 베이비. 그중에 또 뭘 먹여야 돼? 젖을 먹여야 돼요. 젖을. 돈을 3시간에 한 번 걸로. 똥 이렇게 짜갖고 똥 빼줘야 되고. 진짜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신랑이 여기서 그냥 감탄합니다. 감탄. 좋아하지 않는데 감탄을 해요. 잘 키워서 자 8월 20일부터 오집에 있다가 9월 28일 날 추석 되기 전에 아주 좋은 집으로 입양했어요. 어떻게 살까요? 해피죠, 해피. 자, 일고양이 이렇게 먹이고 음식을 절대 그날 말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네, 민간에서 이 갈등이 계속 종속되고 있는데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가 열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 조례와 함께 길고양이 문제 해결 사업으로 우리 황선아 인산 그린의 로제리안 부산단장님께서 서명도 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도시소 설치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재개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봤던 개체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개체수를 정식명칭은 캐릭터 테이크지만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캔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맘들이 1인당 1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많게는 2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과 시간을 매우 많이 투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소를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면 오히려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음을 알리고 이와 같은 활동들이 생명존중의 일환임을 알리는 공식 체계에 의한 교육,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광주에서 생명존중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전국 70여 개 자치구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참고해가지고 만들었고요. 뒷면으로 넘어가서 구성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청결한 급식소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공식 급식소에서 해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밥자리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제한이 됩니다. 관악구에서는 아파트 내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이런 급식소를 설치하고 더불어서 화장실도 설치를 했는데요. 아파트 내에 모래가 많지 않고 주로 놀이터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 고양이들이 배변을 하면 엄마들한테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변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경로당 쪽으로 밥자리를 빼고 그 인근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 그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실 텐데 이것과 연계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 인식 개선에도 매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던 사안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통사고는 작년 목표 생각하시고 다친 고양이를 안고 24시간 동물병원제를 이 광주 전체를 돌면서 쳤다가 그 고양이가 품 안에서 죽어가는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단순한 부상이라든가 골절 같은 경우는 급한 대로 저희 팀장들이 집에 데려와서 며칠간 돌보고 또 병원을 데려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동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동물 자체가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광주에서 24시간 동물병원제를 도입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많이 들으셨어요. 네, 마지막 우리 항선아 단장님 이야기까지 들으셨는데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이런 자리에 다시 보여서 반갑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어떤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들은 이야기 저희 실무자들과 충분히 협의도 하고 선진 단에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밥을 주는 거 말고도 동물들 산책을 좀 많이 수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거한다는 표현 자체도 좀 그렇긴 하지만 시내든 아니면 시외든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사회생이기 때문에 그 별들이나 다른 소동물 산책을 이렇게 묶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시내 쪽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내에서 새벽에 사사고가 나가지고 한 1년 전이었던가 내장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돼가지고 애가 죽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 산책 유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고려해 볼 만한 머스트 해야만 한다라는 데서 생명보존 교육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인식이 변화돼야 되게 막 아파트 고양이 좀 편하고 잘 살지 그렇게 편한데요. 좀 편안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생명보존 교육을 보험할때 실시하는 데 갖고 반드시 받아서 수료증까지 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캔만 교육 꼭 잘 받고. 네. 캔만 꼭 캔만 같이 네.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도 그렇다. 이게 밥을 주니까 자꾸 고양이들이 늘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 때문에 그러니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우선시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 개가 돌아다니면서 로드킬을 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려고 왜냐면 계속 차가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심지어 어떤 차에 치워가지고 그 차 기사님도 출근 못하고 이제 저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한번 처음에 막 동물병원 전화해갔다가 또 구에 전화해갔다가 그랬더니 그가 광주에서 관련해서를 하시는 전담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도 일상생활했는데 뭐 24시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결국 탈출소에서 오셔가지고 제 음성만 듣고 가시고 하셨는데 다행히 나중에 주인을 찾아가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사실 이런 걸 이제는 개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나 시에서 이런 전담하는 인력이라는 부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웬 동물이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데서 인식들이 많이 안 돼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간담회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걸 공부하고 또 새롭게 관점을 좀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수 선생님 주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될 수 있고 또 생각해보는 계기 또 그런 걸 통해서 알아가는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 통해서 길고양이들의 차가운 아스팔트로 내보내는 이유 그리고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나아가 관련 기법과 정책적 대안에 관한 의견들을 두루 수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인문도시를 제안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을 보존하고 또 사람들 간의 소통과 상호 존중이 강조되는 도시여야 그 역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문화도시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적인 영감과 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광주 인문도시 동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것이라고 저 번호는 생각합니다.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인문적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간담회에서 우리가 오늘 논의한 길고양이 이슈에 관해서 그 선두에 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그저 공연물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 체험이 가능할 수 있게끔 동구의 의원으로서 소관 부서와 이해관계 주민들과 더 깊이 논의해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존중 동구